삶과 죽음의 스카이다이빙. 인간은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끝없는 푸른 하늘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즐기는 것이 스카이다이빙입니다. 스카이다이빙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하늘이 마지막 선택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스카이다이빙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짜릿한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자유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숙련된 스카이다이버들의 낙하산을 펼치지 않은 마지막 점프를 따라가며 현대 사회의 그림자와 인간 심리의 깊은 어둠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4월 27일 영국 서머시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32세의 마케팅 매니저 제이드 다마렐 양은 평소처럼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500회 이상 점프를 성공적으로 해온 베테랑 스카이다이버였습니다. 그날도 날씨는 맑았고 장비도 정상이었으며 주 낙하산과 예비 낙하산 모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낙하산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메인 낙하산도 예비 낙하산도 열리지 않은 채 그녀는 그대로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평소 늘 착용하던 헬멧과 카메라조차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조사한 결과 사고 전날 그녀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연인과 결별하였습니다. 연인은 같은 스카이다이버였고 공통의 취미를 통해 맺어진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시관은 사건을 단순 사고가 아닌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자유를 사랑했던 한 여성의 마지막 점프는 의도적인 선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적 유사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보고된 몇몇 사례들과 닮아 있습니다. 2012년 네덜란드에서 한 스카이다이버가 낙하산을 펼치지 않은 채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며칠 뒤 들판에서 발견된 그의 시신 옆에는 이상 없이 접힌 낙하산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또 다른 사례는 마크 반덴 부가르드는 동호회 행사에서 점프한 뒤 사라졌습니다. 9일 후 비행장 인근 들판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주 낙하산과 예비 낙하산은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동호회원들 사이에서도 외톨이였고 가족이나 지인과의 교류도 거의 없어 실종 사실조차 한동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다이버들이 개인적 문제 이후 낙하산을 열지 않고 생을 마감한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장비에는 문제가 없었고 경험도 충분했지만 낙하산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도적 미개방으로 단순한 사고로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카이다이버의 심리적 배경입니다. 스카이다이빙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낙하 순간 중력을 거슬러 자유롭게 하늘을 가르는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낙하산을 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지는 극한의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양면성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에게 삶의 충동 이라스와 죽음의 충동 THANATOS이 공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 낙하는 삶을 향한 해방감과 동시에 죽음의 충동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하산을 펼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삶과 죽음 사이에서의 의식적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우울증과 고립, 관계의 단절을 겪는 이들이 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심리적 압박과 해방에 대한 욕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마렐 양은 결별 이후 큰 정서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덴 부가르드는 사회적 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였다고 전합니다. 이들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구조적 고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와 안전 규정에 끼친 영향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들은 스카이다이빙 커뮤니티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험 많고 능숙한 다이버들이 낙하산을 펼치지 않고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은 동호인들에게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 규정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자동 개방 장치 AAD의 기능을 설치한 것입니다. 일정 고도 이하에서 낙하산이 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낙하산을 개방하는 장치입니다. 일부 국가와 클럽에서는 이 장치의 사용을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은 기술적 문제보다 심리적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스카이다이버들을 위한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 서비스 그리고 커뮤니티 내지지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은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현대 사회의 심리 분석입니다. 스카이다이빙을 통한 극단적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 속에서 고립과 외로움이 만들어낸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계의 단절은 치명적입니다. 다마렐 양의 경우 연인과의 결별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반덴 부가르드는 공동체와 가족으로부터 고립된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붙잡아줄 사회적 안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유와 파괴의 이중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스카이다이빙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만 동시에 그 자유가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 낙하는 해방감을 상징하지만 낙하산을 펴지 않는 것은 곧 자기의 자유를 파괴하는 선택입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서로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가 낙하산을 펼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마렐 양의 극단적 선택, 제이드 다마렐의 마지막 점프, 마크 반덴 부가르드의 침묵 속 추락,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보고된 유사한 사건들, 이들은 모두 하늘에서 자유를 꿈꾸던 사람들이었지만 끝내 그 자유를 죽음의 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단지 비극만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간과해온 심리적 고립, 보이지 않는 고통을 바라보게 합니다. 스카이다이빙에서 중요한 것은 낙하산을 펼치는 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것은 누군가 곁에서 당신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련해야 할 진짜 안전망은 하늘 위에 펼쳐지는 낙하산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 깊이 펼쳐져야 할 심리적 낙하산입니다. 혹시 지금 우울감이나 극단적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지, 주변에 소외된 분이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그리고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마들렌 같은 창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